무한 잠재 능력을 이끌어내는 5가지 원리. 우리 인간에게는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잠재 능력을 이끌어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5가지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정으로 원하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라. 나치 독일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수감 시절에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일부는 끝내 살아남는 것을 보면서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건강, 활기, 가족, 구성, 지능, 생존 기술 같은 몇 가지 요인보다 미래의 비전에 대한 의식이야말로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전은 스스로 설정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선상에 있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하며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과 최선의 지혜를 짜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비전을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심과 두려움, 부정적 습관과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물을 극복하는 답은 바로 비전입니다.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방해물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전을 정할 때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가슴속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보고 그 능력의 한계선상에 있는 것을 비전으로 삼아야 합니다.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거나 그것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지금 빈 종이와 펜을 꺼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 50가지 리스트를 작성해 보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거르지 말고 빠르게 써나가면 됩니다. 비전이라고 할 만한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고 유치해도 좋습니다. 50가지가 다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타래를 풀듯 차근차근 가슴속에 원하는 것을 써내려 가십시오. 실컷 자고 싶다. 멋진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싶다.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영어를 잘하고 싶다. 부장으로 승진하고 싶다. 좋은 차를 갖고 싶다. 식구들과 다정하게 식사하고 싶다 등등 무엇이건 좋습니다. 다 썼으면 리스트를 소리내어 또박또박 읽어보십시오. 그 중에서 가장 가슴속에 큰 울림이 있는 것을 찾아내어 3가지에만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 다음에는 내가 그것을 왜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의 Y 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왜 원하는지 가슴속에서 더 이상 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구체적이던 것이 나중에는 추상적인 문장으로 바뀌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며 울컥 눈물이 날지도 모릅니다. 이 리스트를 쓰다 보면 평소에 내가 추구하던 것과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구나 하며 놀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진지하게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짜 나인 자아가 원하는 것이 있고 거짓 나인 나의 관념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비전이란 바로 자아가 원하는 비전을 말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일을 하다 보니 돈과 명예까지 얻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비전 중독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려면 수많은 시간과 반복된 술자리가 있어야 하듯이 비전에 중독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비전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2. 심신의 감각을 살려라.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읽고 쓰는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이 세상은 실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이 우주 안에 무한히 널려 있습니다. 단지 누가 얼마만큼 이를 끌어들여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잠을 청하기 전에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곧바로 일어나지 않고 얼마간 자리에 그대로 누운 채 명상을 합니다. 운전을 할 때나 샤워를 할 때도 명상을 하듯 마음을 비우고 있으면 평소에 원하던 답들이 불현듯 내려오곤 합니다. 평상시 우리의 뇌에서는 신피질의 의심과 구피질의 두려움이 활발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몽롱한 상태나 아무 생각 없이 샤워를 하고 있는 순간에는 뇌파가 떨어져 뇌관으로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바로 그 순간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물고기처럼 수면을 박차고 뛰어오릅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을 내기만 하면 우주는 당신의 소망을 들어주기 위해 거기에 합당한 정보를 당신에게로 보내줍니다. 3. 긍정적인 파워를 선택하라. 에너지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파워와 포스가 그것인데 파워는 긍정적 에너지로서 성장과 발전의 생명에너지라는 뜻이며 포스는 부정적 에너지로서 폭력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이 파워와 포스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조직까지도 살리고 죽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는 자신과 타인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포스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를 내보내는 긍정적 의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랑이며 포스를 내보내는 부정적 의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려움입니다. 우리 뇌의 신피질과 구피질에 쌓여있는 두려움으로 대표되는 이 부정적 의식들이 무한 잠재 능력의 보고인 뇌관으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파워는 우리의 본질인 자아의식에서 나온 것이며 포스는 거짓 자아인 관념에서 나온 피해의식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설정한 비전을 심신의 감각을 살려서 받은 답 중에서도 어떤 정보를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높은 단계의 의식 수준의 파워를 선택하면 긍정적 결과가 나오지만 포스를 선택하면 부정적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4. 100% 의지를 갖고 끝까지 행동하라. 유리컵에 벼룩을 잡아 넣으면
벼룩은 높이뛰기 선수인지라 톡톡 튀어 잘도 나옵니다. 그런데 유리컵 위에 유리로 뚜껑을 씌워 놓으면 튀어오를 때마다 머리를 부딪히게 됩니다. 한참 후에 유리 뚜껑을 제거하면 벼룩은 유리 뚜껑이 있던 곳 바로 직전까지만 튀어오르고 그 이상은 튀어오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얘기를 해봅시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반신불수의 중풍 환자들이 입원한 병실에 어찌된 영문인지 큰 뱀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평소 몸을 움직이지 못해 화장실 출입도 못하던 환자들이 뱀을 보자 벌떡 일어나 병실 밖으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얘기는 할 수 있는데도 과거의 경험이 고정관념이 되어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객관적인 상황이 할 수 있어도 주관적인 자기 믿음 즉 고정관념이 못한다고 하면 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생명의 위기에 처하자 환자들은 자신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직 살아야겠다는 마음만이 나는 움직일 수 없다는 의심과 두려움을 걷어내 상상하지 못했던 생명 에너지가 중풍에 걸린 환자들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난 안 돼라는 패배의식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의 비전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결심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끊겠다 결심해놓고 작심삼일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은 담배의 해독보다 더하나 나는 안 돼라는 자기불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100% 자기 위지를 가지고 행동하되 자기불신을 초래하기 쉬운 결심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작은 성취를 늘려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은 금연해야겠다라고 결심했다면 이것은 훨씬 지키기가 쉽고 이것을 지켰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며 그 믿음을 토대로 보다 큰 목표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주어진 결과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석하라. 살을 빼기 위해 굶는 사람과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견디기가 더 힘들까요? 한 사람은 돈을 줘가면서 단식원에 가서 굶고 한 사람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습니다. 굶는다는 것은 둘 다 마찬가지지만 두 사람이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한 사람은 살이 빠져서 날씬해질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굶을 것이지만 한 사람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원망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밥을 굶지만 어떤 마음으로 굶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판가름나는 것입니다. 골프 치는 사람과 캐디를 생각해 봅시다. 똑같이 잔디밭을 걸어 다녔는데 한 사람은 운동이 되고 한 사람은 노동이 됩니다. 이처럼 똑같은 일을 놓고도 저마다 해석이 다른 것은 저마다 다른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안경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정관념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시력이 떨어지면 제대로 볼 수가 없어 자신의 도수에 맞는 안경을 쓰게 되듯이 의식 수준이 떨어질수록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두려움 때문에 두터운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인 감정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는 스스로가 내리는 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더 큰 행복과 성공을 가져오는 선순환을 그리게 되지만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불행과 실패의 악순환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결과는 결국 나의 마음이 끌어온 것입니다.